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속도로는 대개 평지보다 조금 높은 제방 위에 건설됩니다. 그 제방에는 물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인공수로, 암거가 있는데요. 암거는 그 규모가 크면 사람이나 자동차가 지나가는 통로로도 사용됩니다.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암거는 차량이 한 대 정도 통과할 수 있는 4.5m 정도인데요. 이 암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큰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암거로 차량들이 줄지어 진입합니다. 통로 폭이 4.5m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일방 통행 구조입니다. 총 연장이 80m인 이 통로로 차량이 진입하면 반대쪽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가 빠져나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차가 빠져나올 때쯤 뒤에서 꼬리 물기라도 해버리면 기다림이 길어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방법은 건너편 운전자의 양보뿐이지만 가끔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배려 대신 창문 너머로 차가운 말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자기들 다 나오니까 못 나온다고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니까 못 들어간다고. 이런 현상은 시간대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성서산업단지가, 남쪽으로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저쪽에서는 출근 시간이고 이쪽에서는 퇴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차가 막 복잡해갖고 막 뒤로 막 빠꾸하고 막 합니다 여기. 퇴근 시간의 경우 성서산업단지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가 많다 보니 반대쪽에서는 건너편 운전자의 눈치만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근 시간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한꺼번에 많은 차량이 몰리다 보니 맞은편 공단 지역 하부도로 진입은 사실상 제한됩니다. 이 통로는 지난 2009년 준공 당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 아래를 통과할 수 있는 통로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준공 이후 반경 500m 안에 아파트 5개 단지 6천 가구가 들어오면서 교통 수요가 급증했는데 그 사이 통로 확충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통로가 넓으면은 양방향 통행이 되면은 낫죠. 아니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저쪽에서 못 들어오게 막든지 해야 되지. 이거는. 이 통로로는 차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오토바이도 위험을 감수하고 지나다닙니다. 심지어 사람도 운행 중인 차와 암거벽 사이에서 위험천만한 걸음을 내디딜 정도입니다. 암거 안에서 대치하다가 후진하는 일이 생기고 때로는 우회하기 위해 불법 유턴과 중앙선을 넘나드는 행위도 대수롭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불편을 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암거의 구조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서구 주민들이 오랜 기간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서구 주민들이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악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는 제보글은 4만 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풍기는 악취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한다. 서구 주민들이 수년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호소하는 말입니다. 대구시는 염색산단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악취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악취는 여전합니다. 참다 못한 서구 주민들은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보하며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보 게시판에는 4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서구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다른 제보는 조회수가 채 100건이 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서구청이나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바람이라든지 기후 환경을 핑계로 계속해서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들었을 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이 오갔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간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주민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림이 느껴지도록. 대구시의회는 이 요청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 지역 악취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에서도 저감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은 현장은 그렇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규제와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악취 문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한국판 CES를 꿈꾸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 픽스 2025가 22일부터 25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이미 시작된 미래, All on AI란 주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입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 주제는 이미 시작된 미래, All on AI.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 기업이 지난해 544개사에서 585개사로 늘었고, 이 가운데 해외 기업이 117개사로 2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도 전 세계 혁신에 동참하는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AI과의 연계성을 특별히 올해 행사에서는 강화를 했습니다. UAM 특별관에서는 국내 최초로 UAM 항공기 형식 증명을 추진 중인 V스페이스의 3인승 UAM에 탑승해 시뮬레이션 비행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기업 삼보모터스, 평화발레오의 UAM 전기 엔진과 무지개 연구소, 베이리스, IGIS의 배송용 무인 비행기체도 선보입니다. 모빌리티 전시회는 세계 최초 실내 자율 주차 로봇 타이틀을 보유한 HL 로보틱스의 주차 로봇 파키와 샤오퐁의 X2 기체가 국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대량 생산 자동차의 시초인 1908년형 포드 T 모델,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탔던 1956년형 포르쉐 356 등 자동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클래식카 전시도 이색 볼거리입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K로봇 선두주자 A로봇이 조선과 건설 현장에 투입될 앨리스를 선보이고,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지원은 국내 최초로 로봇 복싱 매치를 시연합니다. 이 밖에 쿠팡, 베어 로보틱스, 로보케어, 유니버셜 로봇, 앱손 등이 제조,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로봇 기술을 선보입니다. 픽스에서 전시되는 우리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AI 로봇, AI와 로봇, 모빌리티, APB 분야에서 기존의 전통 사업에서 벗어나서 움직이는 지능 인프라 시대를 목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이 혁신의 물결이 대한민국 곳곳에 전파돼서 지역 기업들의 신기술 홍보를 위한 장도 펼쳐졌습니다. LNF는 국내 최초 양산에 성공한 LFP 양극재, 경창산업은 급발진 방지를 위한 전자식 페달, 지역 상장기업 시가총액 1위인 이수페타시스는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초고다층 PCB 신기술을 선보입니다. 비즈니스 상담에 참가하는 해외 바이어도 지난해 29개사에서 53개사로 늘었고, 대기업 구매 상담회에는 SK하이닉스, HD현대, 한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DX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16개국 87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미래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컨퍼런스도 함께 열립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후원이 줄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더 힘들기 마련일 텐데요.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 나눔 봉사를 이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으로 나누는 파주 마중물 봉사당 김영금 회장을 전병천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 파주의 한 조리실. 소고기에 갖은 양념과 채소를 넣고 정성스럽게 불고기를 만듭니다. 노릇노릇하게 부쳐진 전이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조리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봉사회원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반찬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맛깔스러운 잡채와 정성을 들여 끓인 미역국에 이르기까지 손수 만든 반찬을 도시락에 담습니다. 어르신들은 혼자 계시고 음식도 잘 못 해 드시고 하니까 우리가 대신 자식들 대신 도와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게.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도시락 봉사가 어느덧 30년째.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금 회장은 한 달에 2번 회원들과 함께 16명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전달합니다. 저마다 바쁜 일상에서 재료 준비와 조리 장소 마련까지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음식을 드시고 건강을 되찾은 모습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누워 계시고 이러신 분들이 제가 정성껏 만든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만든 음식을 드시고 건강을 찾으시고 또 시간만 좀 늦어도 반찬 언제 오냐 전화하시고 이러니 제가 얼마나 필요한가, 제가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의 시름도 깊어지는 요즘 봉사가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나눔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봉사하면서 힘들다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가 누구라도 내 힘이 조금이라도 가서 그분이 행복해지고 좀 내가 그분한테 힘이 될 수 있으면은 작은 힘이지만은 도와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니까 항상 즐겁게 하는 거죠. 김영금 회장에게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나눔 봉사를 이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올해 나이가 70을 훌쩍 넘어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뒤에서 이어줄 사람을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꾸준히 하고 싶어요. 근데 맨 처음 봉사 시작할 때는 내가 70까지만 봉사를 하자 했는데 벌써 72살 돼버렸어요. 근데 건강 허락하면 80 넘어도 할 것 같아요, 지금.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전국체전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자 역도 경기장에서 완벽한 금빛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도 3관왕에 오른 박혜정 선수가 또 한 번 3관왕에 올랐습니다. 부산 전국체전 현장을 박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대 위 고요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용상 155kg을 마주한 박혜정 선수. 숨을 고르고 온몸에 힘을 모읍니다. 역기가 들려오르고 손공 신호가 뜨자 백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집니다. 여자 일반부 플러스 87kg급. 박혜정 선수는 인상, 용상, 합계 세 부분 모두 압도적인 기록으로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11일 세계선수권대회 86kg 이상급 경기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박혜정. 불과 열흘 만에 전국체전에서도 3관왕, 올해만 3번째 금빛 바벨을 완성했습니다. 세계선수권 끝난 지 별로 안 됐는데 열흘 만에 시합을 뛰게 돼서 좀 많이 걱정도 있었고 많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 낸 것 같아서 기쁩니다. 2003년생 박혜정 선수는 청소년 시절부터 제2의 장미란으로 불리며 주목받았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한국 여자 역도의 간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체전 현장에서도 그녀의 등장마다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흔들림 없는 집중력. 그녀가 들어올린 바벨은 단순한 철이 아니라 노력과 책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최대한 좀 부상에 조금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렇게 좀 차근차근히 좀 준비했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허리와 무릎 통증을 이겨내며 또다시 금빛 투혼을 발휘한 박혜정 선수. 국내 최강을 넘어 세계를 향한 무대추는 여전히 그녀의 손 위에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호입니다. 달성군민 10명 가운데 9명이 달성군에 계속 살고 싶다고 밝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성군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실시한 2025년 달성군 행정수요 및 군민 의견 수렴 조사에 따르면 군민의 88.6%가 달성군에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군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도 83.7%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군민들은 달성군이 가장 잘한 사업도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사업도 모두 제2국가산단 조성을 꼽았습니다.
반면 청년 일자리 확대와 의료 복지 기반 시설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고가 3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대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에서 일어난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 사고는 총 32건으로 사망자는 없었고 부상자는 33명이었습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시간대별 전국 스쿨존 사고는 등교 시간보다 주로 화교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보건소가 염색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80명을 대상으로 암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암 예방을 위한 주요 수칙과 함께 금연 교육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근로자들의 건강인식을 높이고 암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시는 2025 인구주택 총조사를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합니다. 약 23만 5천 명이 표본으로 선정되며 1인 가구 여부나 종교 등 55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통계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달성교육지원청은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통합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학생과 가정이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5일과 26일 두류젓고 축제가 두류정포 상권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두류 젊음의 거리, 두류 먹거리 타운, 두류 지하상가에서 진행되며 코스프레 콘테스트와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요즘 같은 계절엔 자동으로 입맛이 살아나죠. 그래서 뜨끈한 국물에 매콤달콤,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그 분식이 저는 요즘 땡기더라고요. 날씨 탓도 있겠지만요.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 열리는 분식, 그 축제들이 정말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모르셨다고요? 그럼 오늘 문화 속에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구 북구 떡볶이 페스티벌입니다. IM뱅크파크 일대가 온통 떡볶이 냄새로 벌써 가득 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위 보이세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북구가 떡볶구로 이름을 바꿉니다. 귀엽죠? 그만큼 이 북구가 떡볶이 페스티벌의 진심이라는 말인데요. 사실 5월에 열릴 예정이던 축제가 산불로 이번엔 10월로 늦춰졌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린 만큼 라인업도 진짜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에요. 대표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당연하고 학교 앞 분식집, 매일매일 웨이팅이 있는 대구 대표 떡볶이 대장, 나만 알던 우리 동네 떡볶이 맛집까지 그 익숙한 향이 멀리까지 사람들을 가득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 맛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까지 전국의 떡볶이 맛집들이 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하나하나 다른 맛집 찾아가려면 소화도 바로바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곳도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롤러장 신나겠죠. 미니 놀이공원, 뽀기랜드, 바이킹이랑 범퍼카 여러 가지가 있대요. 또 놀고 와서 배고픈데 너무 오래 기다리고 먹을 곳 없으면 아쉽잖아요. 요즘은 스마트 시대죠. 주문은 스마트폰, QR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는데 이 매운맛을 외국인들도 즐긴다는 게 새삼 신기하다가 이젠 약간 우리 먹을 게 없어질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근데 이 요즘 외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한국 음식으로, 그리고 작년에도 역대급 관람객으로 난리가 난 축제가 있었죠. 김천의 김밥 축제입니다. 작년에 워낙 화제였잖아요. 인구 13만 김천에 1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막 침공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김천에서 김밥 축제냐? 자, 우리 김밥 사 먹으러 어디 많이 가죠? 이 천국 가잖아요. 요즘 말로 줄이면 김천. 그래서 김천에서 김밥 축제를 열었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일단 말이 재밌고 귀엽기도 하고 무엇보다 작년 축제에서 접시를 뻥튀기로 주는 것 같이 정말 작은 것들 하나하나
얼마나 신경 써서 입소문이 확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은 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들이 김밥을 한 입에 밀어넣는 장면을 보고 외국인들이 김밥을 너무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국에서 우리나라 냉동김밥이 없어서 못 구하는 오픈런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김천 김밥 축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궁금한데요. 올해는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주목하고 있는 만큼 규모를 확 키웠다고 합니다. 작년엔 김밥이 좀 모자랐다고 하는데요. 업체를 이번엔 8곳에서 30곳으로 늘리고 실시간 김밥 잔여량을 대형 전광판으로 중계한다고 합니다. 뭔가 김밥이 엄청난 게 된 것 같아요. 전국 8도 이색 김밥, 맛집 김밥, 프랜차이즈 김밥 다 모았고요. 김밥 쿠킹 대회 수상작들도 맛볼 수 있다고 해요. 주차 또 고생하면 안 되죠. 이번엔 축제장 규모를 늘린 만큼 셔틀버스와 주차장도 대폭 늘렸습니다. 김밥 하면 생각나는 가수 자두와 김밥 머리 놀아줘도 온다고 합니다. 먹거리 축제라고 하면 단순히 먹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이야기 나누는 그 분위기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즐겨 먹던 음식을 나누는 행복이 결국은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이 아닐까요? 이번 주말 대구에서 떡볶이 먹고 김천으로 김밥 먹으러 한번 떠나보시죠. 맛있는 향기 사이로 사람 냄새 나는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 속속은 다음 주에도 마음에 쏙 드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